안녕하세요. 저는 비뇨의학과 교수 이영래입니다. 오늘은 소변에서 피가 나요. 혈뇨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혈뇨가 아마 들어보신 분들은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 비뇨의학과적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흔한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전체 성인에서는요, 한 10명, 물론 이것도 이제 나이가 드는 거에 따라서 조금 유병률이 증가되기도 하지만 10명 중에 한 2명 정도가 혈뇨로 저희 비뇨의학과 외래로 찾아옵니다. 근데 이제 특히 젊은 층에 있어서는요, 일시적인 혈뇨가 있어요. 막 무리하게 운동을 했다든지 어디 뭐 좀 외상을 받았다든지 이래서 일시적으로 혈뇨가 있는 경우는 우리가 원인도 못 찾고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도 많은데, 특히 노인 환자에 있어서의 혈뇨는 원인 규명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특히 노인 환자들에서 나이가 증가하면 증가될수록 한 3분 중에 1분 정도는 종양이라든지 중대한 원인 때문에 혈뇨가 오는 거기 때문에 특히 노인 환자들에서 생기는 혈뇨는 반드시 원인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혈뇨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유관적 혈뇨, 현미경적 혈뇨로 나눕니다. 유관적 혈뇨는요, 일단 유관적 혈뇨, 뭐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 있겠지만, 일단 소변에서 피가 막 콜콜 나면 막 병원에 쫓아옵니다. 절대로 이 소변에서 피가 막 난다 그래서 응급 상황은 일반적으로는 아닙니다. 물론 막 출혈이 너무 많아서 혈전이 생겨서, 혈전이 뭔지 아시죠? 피덩어리가 생겨서 소변 나오는 길을 막거나 요관을 막아서 뭐 옆구리에 통증이 있거나 열이 나거나 소변을 못 보게 되면 빨리 병원을 오셔야 되지만, 소변에서 뻘겋게 피가 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막 응급 상황은 아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변 1리터 큰 통에다가 피를 1cc만 떨궈도 소변은 뻘겋게 보입니다. 근데 이제 처음 이런 거 겪으신 분은, 아유, 내 몸에서 피가 막 다 쏟아져 나가, 나 이거 큰일 났어, 병원에 막 응급, 그렇게 허둥지둥 하다가 외려 오시다가 또 다치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유관적 혈뇨가 있을 때는 반드시 병원은 가셔야 되지만, 생리기간 중에 있는 여성들은 소변을 제대로 채취 못하면 그 생리혈이 소변에 묻어서 뻘겋게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소변을 받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피가 아닌 경우, 뭐 이런 경우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비트라든지 블랙베리, 식용색소 먹으면 소변이 뻘겋게 나옵니다. 또 일부에 있어서는 약 같은 것들이 소변을 뻘겋게 색깔을 보이게 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은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에 있어서 마이오글로빈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이제 근육에 있는 글로불린인데, 이게 우리가 근육 운동을 심하게 하게 되면 이게 깨져서 콩팥을 통해서 소변으로 나옵니다. 이런 경우도 소변이 빨갛게 혈뇨처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소변이 빨갛게 나온다고 너무 뭐 당황하지 마시고 병원에 오셔서 정말 혈뇨인지 아닌지, 제대로 채취는 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선 가장 먼저 검사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우리 몸에서 이제 혈뇨가 난다는 것은 우리 콩팥이 뭐죠? 소변을 만드는 장기죠. 콩팥에서 소변이 만들어져서 신우라는데 소변이 조금 고였다가 요관을 타고 방광, 그리고 요도를 통으로 밖으로 배출이 되는데, 이 기관 중에 이걸 우리가 이제 크게 요로계라고 하는데요. 이 요로계 중에 어디에서 피가 나도 혈뇨가 나타납니다. 제가 지금 그림 갖고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콩팥의 원인이 되는 것은 내과적인 질환인 사구체 신염, 또 비뇨기과적인 염증인 신우신염, 콩팥에 암이 있어도 혈뇨가 날 수 있고요. 그 바로 아래 요관에서는 요관에 암이 있거나 요관에 손상이 있거나 결석이 있어도 거기서 출혈이 나타날 수 있고, 그 다음 방광이죠. 가장 우리가 두려워하고 아까 말씀드린 유관적 혈뇨인데, 그 원인 중에 가장 위험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방광암, 또 방광의 염증, 이런 것들이 있어도, 또 방광에 결석이 있어도 혈뇨가 나타날 수 있고, 아래쪽에는 전립선염이 있거나 전립선암이 있거나, 또 요도 쪽에 여러 가지 출혈이 있어도 이렇게 혈뇨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콩팥부터 요도까지 어디에 피가 나도 혈뇨가 가능한데, 우리가 이제 신장, 아까 내가 사구체 신염, 뭐 우리가 신장에 문제가 있으면 신장 기능이 나빠지면 우리 투석도 하게 되잖아요. 이제 이럴 때 혈뇨는 우리가 소변 검사를 해보면 피뿐만 아니라 단백뇨도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구별할 수 있고요. 또 피가 어느 시점에 나오는지에 따라서 출혈되는 부위가 어딘지를 우리가 상대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소변을 보는데 처음에 피덩어리하고 소변이 펑 튀어나가고 그 다음부터 맑은 소변이 나온다. 그럼 뭐겠어요? 이거는 요도나 전립선 요도에 출혈이 있던 게 방광에 고여있던 깨끗한 소변이 밀고 나가면서 씻어내고 그 뒤쪽은 계속 맑은 소변이 나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소변을 깨끗하게 보다가 마지막 가서 소변을 마무리할 때 피가 나온다. 이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소변을 보는 거는 방광이라는 가죽공이 쭉 짜주는데 이 짜주는 가장 중요한 근육이 배뇨근이라는 근육입니다. 그러면 평상시에는 배뇨근이 있다가 갑자기 운동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혈관이 터져 있거나 하면 피가 나거든요. 그럼 맨 처음에는 맑은 소변이 쭉 나가다 마지막에 이제 소변을 다 짜기 위해서 배뇨근이 힘을 쓸 때 출혈이 되면 마지막 소변이 뻘겋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콩팥, 요관, 방광에 출혈이 있어서 방광 안에 그냥 빨간 소변이 고여있다면 이거는 말할 것도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시뻘건 소변이 나가게 돼서 우리가 혈뇨가 있더라도 이게 혈뇨가 어디에서 나오는지에 따라서 이게 대략 이게 어디서 나온 출혈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피가 나면 피 덩어리가 생깁니다. 피 덩어리가 생기는데 이 피 덩어리 모양을 봐서도 이 출혈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방광 쪽에서 출혈이 많이 돼서 피덩어리, 혈전이 생기면 모양이 자기 마음대로죠. 골프공처럼 만들어질 수도 있고 길쭉하게 네모나게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콩팥이나 요관에서 혈전이 생기면 이 혈전이 어떨 것 같습니까? 간은 우리 요관을 타고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를 빠져나오려면 이 혈전이 요관 모양에 대해서 길게 마치 지렁이처럼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피 덩어리를 보더라도 이게 어디서 출혈인지를 알 수 있는 제가 사진을 하나 했는데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게 방광이나 전립선 같은 데서 출혈이 되면 비전형적인 모양으로 막 생기는 거죠. 근데 오른쪽에 마치 이게 무슨 벌레처럼 보이죠.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긴 요관을 타고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모양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혈뇨가 있는지 없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는 아닌데 뭐 음식물 먹었는데도 뻘겋게 보일 수 있잖아요. 과거에는 아마 옛날에 신체 검사할 때 요즘은 이제 그런 거 안 합니다만은 꼭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해갖고 이거 딥스틱을 하는데 소변에 이렇게 찔렀다 꺼내 보면 예, 단백뇨가 있네요, 혈뇨가 있네요 하는 검사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이런 검사는 하지 않고요. 현미경으로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침 첫 소변을 최소한도 100cc 이상 모은 것에서 10cc를 추출해서 원심 분리합니다. 그러면 이제 소변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알맹이들이 아래로 다 모이겠죠. 이거를 400배 현미경 하에서 이렇게 봐서 여기에 적혈구가 있는지, 적혈구가 있으면 혈뇨겠죠. 또 백혈구가 있는지, 백혈구가 있으면 녹뇨. 이건 염증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이걸 이제 400배 시야로 보는데 정상적인 경우도 400배 시야로 봤을 때 적혈구가 1개 내지 2개 정도 보입니다.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400배로 봤을 때 저게 이제 적혈구입니다. 정상적인 모양의 적혈구는 꼭 도나처럼 생겼어요. 가운데가 원폭 얇게 들어가고 밖에 동그랗게 돼 있어서 저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이제 혈뇨가 있다 없다를 우리가 이제 구별할 수 있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미경적 혈뇨는요, 우리가 원인을 못 찾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뭐 굳이 원인을 찾는 데면 전립선 비대증, 또 요로 결석, 요로 협착, 드물지만 노인에 있어서는 눈에 보이는 유관적 혈뇨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현미경적 혈뇨인데 종양이 있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제가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특히 고령 환자들에 있어서 현미경적 혈뇨가 있다고 해도 너무 안심하지 마시고 반드시 원인을 찾아야 되고요. 그런데 대부분 이런 이제 현미경적 혈뇨는 몸에 특별한 원인 없이 나타나는 경우가 꽤 있어서 우리가 이제 하다 보면 마지막에 뭐 이것저것 검사를 다 해봐도 원인을 못 찾는 걸 우리가 이제 영어로 비나인 헤마추리아, 양성 혈뇨라고 합니다. 정상적인 사람도 이렇게 현미경적으로 봤을 때 피가 이렇게 조금씩 셀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뭐 크게 다른 원인이 없다면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되고요. 자, 이제 이런 혈뇨가 있으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진단을 하냐면 우선
염증이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분들은 생리 중인지 아닌지, 또 과도한 신체 활동 때문에 손상을 입었거나 아까 마이오글로불이라는 게 빠져온 거는 아닌지, 또 다른 외상은 없는지, 또 비뇨기과까지 처치는 받은 게 없는지를 우선 확인을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은 뭐가 있을까요? 담배 피는지. 그 다음 항응고제인데요. 사실 요즘 왜 그 건강을 위해서 저용량의 아스피린, 혈전용해제 같은 거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사람에 따라서 의외로 이게 그 우리가 혈전용해제나 아스피린을 든다는 얘기는 관상동맥 질환이나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거꾸로 지혈이 잘 안 돼서 물론 이제 수술 같은 걸 할 때는 이런 것들을 일주일씩 끊고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이거 드시는 분들이 이것 때문에 혈뇨가 생기는 분들도 이제 왕왕 있습니다. 그 다음 혈뇨가 있다면 우리 혹시 복부나 이런 데 어떤 암덩어리 같은 게 만져지는 게 없는지, 또 우리가 결석이 있으면 이렇게 옆구리를 두들겨 보면 충격이 심하게 오거든요. 오른쪽에 결석이 있으면 오른쪽, 왼쪽에 이런 게 있어서 이런 것들은 없는지, 또 검사실 검사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콩팥의 기능에 이상은 없는지, 단백뇨는 없는지, 염증은 없는지 이런 검사들이 필요합니다. 실제 혈뇨가 있을 때 요즘은 대부분요 CT를 찍습니다. CT를 찍으면 콩팥, 요관, 방광까지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혈뇨가 있을 때 혈뇨를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질환인 종양을 우리가 쉽게 이제 감별할 수 있고요. 그런데 임산부나 아기들은 CT를 못 찍죠. 방사선 노출량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초음파로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CT나 이런 것들이 아무리 정확해도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조금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방광경 검사를 합니다. 방광경 검사, 요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내시경을 넣어서 요도, 전립선, 전립선에 우리가 이제 출혈 유무도 확인하겠죠. 그래서 방광 안에 암이 있는지, 또 이렇게 그 방광 내시경을 하게 되면 피가 오른쪽 콩팥 쪽에서 나는지 왼쪽 콩팥 쪽에서 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방광 안에 요광구라고 이제 소변이 뿜어져 나오는 이제 배출구가 있는데 이게 오른쪽 게 있고 왼쪽 게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쪽에서 피가 나는지도 이제 알 수 있고요. 그다음 혹시 암 때문에 그런지 아닌지 해서 소변에서 암 세포 검사, 암 표지적 검사를 하는데 왼쪽이 정상적인 방광입니다. 이렇게 비단처럼 이렇게 매끈해야 되는데 오른쪽 아주 이쁘게 보이죠. 산호처럼. 저게 바로 방광암입니다. 방광암은 이제 저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유관적 혈뇨가 있을 때 저런 방광암이 발견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유관적 혈뇨도 우리가 원인을 잘 못 찾는 경우가 많은데 뭐 방광암, 전립선암, 전립선 비대증 다양한 원인이 있고, 특히 노인들이 있어서 유관적 혈뇨의 한 4명 중에 1분 정도, 특히 노인들은 3명 중에 1분 정도는 방광암이나 콩팥암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해야 되고요. 특히 과거에 흡연했던 분들이라든지 또 과거에 한번 혈뇨가 있었던 분들은 정말 잘 한번 체크를 해야 됩니다. 제 환자 중에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요. 저한테 혈뇨 때문에 왔어요. 근데 봤더니 방광암인데 이미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잘 히스토리를 물어보니까 본인이 3년 전에 한번 소변 보는데 아무 통증 없이 피가 한번 쑥 나왔었대요. 또 그다음부터 멀쩡해서 자기가 병원을 안 갔었대요. 그리고 이제 3년이 지났는데 요번에는 피가 계속 나고 뭐 계속 불편이 있어서 왔는데 다시 유추해서 보니까 이미 이분은 3년 전에 방광암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혈뇨가 있었던 사람들은 반드시 더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또 골반에 방사선 치료를 받은 분들도 혈뇨가 올 수 있어서 그건 제가 뒤에서 이제 질환별로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대표적인 게 혈뇨 올 수 있는 게 출혈성 방광염. 어떤 의미에서 이거는 항생제만 잘 치료하면 해결되기 때문에 비교적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건데요. 염증이 생겨서 방광 점막에 혈관이 커지고 이 혈관에서 쉽게 출혈이 되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염증이니까 소변 볼 때 통증도 있겠죠. 또 현미경상에서 적혈구뿐만 아니라 백혈구도 보이는 이제 고름 같은 것도 보이니까 쉽게 진단할 수 있고요. 그다음 항암 치료 받는 분 중에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라는 약을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출혈성 방광염이 생길 수 있고요. 자, 이런 분들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각한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항생제 치료하거나 아니면 수액요법에서 자꾸 소변을 씻어내서 저절로 지혈을 시키거나
아니면 그래도 계속 출혈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내시경으로 안에 들여다가 봐서 출혈 나는 부위를 전기로 다 이렇게 소작해서 지지는 거. 이래도 안 되면 그쪽으로 가는 혈관을 우리가 혈관 조영술을 통해서 막아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 원인이 방광암이에요. 사실 방광암은 제일 심각하죠. 제가 오늘 강조하는데 아무 통증 없이 소변이 뻘겋게 한번 나오면 무조건 병원 가십시오. 특히 노인분들은, 특히 담배 피는 분들은. 데이터마다 차이는 있는데요. 이렇게 무통성 혈뇨가 있는 환자의 10명 중에 3명이 방광암이라는 그 데이터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가셔야 되고, 연세 드신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눈에 보이는 혈뇨가 아니어서 우리 현미경상에서 보이는 거여서 연세 드신 분들 중에는 방광암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 고령의 남자거나 요즘은 뭐 이제 여자분들도 흡연이 많아지기 때문에 담배를 피우신 분, 담배를 핀 과거가 있는 분, 전에 혈뇨가 있었던 분들은 반드시 연세 드신 분들은 원인 찾으셔야 됩니다. 이제 제가 CT 사진 보여드리면 요 가운데 하얗게 보이는 게 방광 안에 암이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이렇게 CT를 찍어서 방광암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자, 흡연이 방광암하고 얼마나 연관이 있냐 하면요. 사실 우리가 암이 원인을 모르는 암들이 많은데, 자, 암의 원인을 알면 우리가 그 원인을 제거하기 때문에 암이 안 생기겠죠. 그런데 사실 암은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 방광암은 극명한 원인이 있습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바로 흡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성분들의 흡연 인구가 좀 증가돼서 과거에는 방광암은 남성한테 아주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남성의 흡연 인구가 그만큼 많았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여성 흡연 인구가 증가돼서 방광암이 여성한테도 점점 증가되고요. 흡연은 방광암뿐만 아니라 폐암, 뭐 우리 호흡기 질환 다양한 원인을 나타내고, 아까 제가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요실금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금연 정말로 중요합니다. 다음 신장암이요. 콩팥에 암이 있으면 콩팥에서 암에서 출혈을 되게 되면 이런 경우 정말 소변이 시뻘겋게 나올 수 있습니다. 신장암은 CT를 통해서 제가 CT 사진을 갖고 나왔는데 저게 이제 그 왼쪽 콩팥에 있는 그 위쪽에 그 콩팥암이 생긴 건데요. 이 위험 인자도 역시 흡연, 비만, 뭐 장기간 투석 이런 것들이 있고 그 CT로 진단될 수 있는데 모든 암이 그렇죠. 초기 진단이 중요합니다. 사실 요즘은 여러 가지 그 의술이 발달해서 암도 초기에 발견해서 적절한 치료를 하시게 되면 완치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 과거에는 암에 대해서 완치란 말을 저희가 의학에서도 감히 못 썼는데 요즘은 그런 완치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뭐 초기 발견돼서 그 완치보다는 처음부터 잘 섭생이나 이런 걸 조절해서 안 생기는 게 더 좋겠죠. 다음 요로결석인데, 뭐 요로결석은 제가 자세하게 설명 안 드려도 너무 아프고 너무 옆구리가 아프고 하기 때문에 119 타고 응급실로 다 오십니다. 그 요즘 뭐 의학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갑자기 배가 아파서 119 타고 응급실에 오는데, 사실은 배가 아파서 119 타고 응급실에 오는 질환 중에 가장 흔한 질환이 요로결석입니다. 이제 결석이 작을 때는 저절로 배출이 되는데요. 결석이 커서 요관에 걸리곤 해서 소변의 흐름을 막으면 아주 극심한 통증, 우리가 한문으로 신선선자, 왜 사람 인변에 그 매산자 쓰는 신선선자를 써서 선통이라고 합니다. 왜 선통이겠어요? 신선도 아파서 못 베길 정도로 아프다는 얘기예요. 우리 몸에 있는 질환 중에 가장 아픈 질환 2개 중에 하나가 바로 요로결석이고요. 이렇게 되면 옆구리도 아프고 속도 울렁거리고 토하고 합니다. 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CT 찍어서 확인하고 혈뇨가 당연히 있겠죠. 요즘은 체외 충격파 세척기로 밖에서 돌을 깨거나 내시경으로 레이저로 돌을 녹이는 그런 치료를 해서 해결할 수 있고, 이 또 요로결석도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이번 시즌 강의 중에 1시간 정도 할애해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립선입니다. 전립선 때문에도 이제 그 혈뇨가 많이 생기는데, 특히 전립선 때문에 생기는 혈뇨의 가장 많은 원인이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이 커지니까 그 주변에는 혈관도 커지고 모세혈관도 커지니까 쉽게 터져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는 이게 이제 일시적으로 있다가 없어지는 경우도 하는데, 정말 전립선에서 생긴 출혈이 펑펑펑펑 해갖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전립선을 대표로 전립선을 깎는 것처럼 전립선을 다 제거함으로 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립선 염증 때문에도 그럴 수 있고 또 전립선 암 때문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혈뇨하고 무관하게 요도 끝에 이렇게 피가 보이는 경우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배뇨와 무관하게 외상 때문에 생기는 건데요. 이걸 우리가 이제 영어로 의학적으로 스트레들 인저리, 말한장 그 손상이라고 하는데요. 요즘도 많습니다. 뭐냐면은 공사 현장이나 산업 현장에서 사람이 이렇게 낙 떨어지면서 철봉 같은 거에 사타구니가 이렇게 탕 찍히는 거죠. 그러면 항문하고 회음부 쪽에 손상이 와서 요도 손상이 나타나는데 그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요도 끝에 출혈이 있는 겁니다. 물론 혈뇨는 아니지만 이런 경우에는 빨리 병원을 가셔야 되고요. 그다음 제가 이제 CT로 보여드리는 것처럼 우리 교통사고나 신장이 외상해서 콩팥이 깨지는 경우에 정말 피가 이건 혈뇨가 아니라 피가 소변으로 그 요도로 막 펑펑펑펑 쏟아집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응급 상황이니까 빨리 병원을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내과적인 질환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사구체 신염이 있어도 혈뇨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단백뇨도 나오고 여러 가지 다른 질환이 있기 때문에 조직 검사해서 원인을 찾아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아마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요. 선천적으로 우리 콩팥으로 가는 동맥하고 정맥에 기형이 있거나 또 호독각계 증후군, 넛크래커 신드롬이라고요. 왼쪽 콩팥으로 가는 신장, 그러니까 정맥이 대동맥하고 상부 장관막 정맥, 동맥 사이에 껴갖고 모세혈관이 터져서 출혈이 되는 혈뇨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혈뇨가 있는데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무통성 아무 통증 없이 소변이 뻘겋게 나갈 때는 반드시 비뇨기과로 가셔라. 특히 노인분들에 있어서는 뻘건 소변이 아니어서 현미경적 소변이 현미경적 혈뇨가 있더라도 여러 가지 중대한 질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을 찾으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혈뇨에 대한 강연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혈뇨라는 말 자체만 들어도 좀 무섭잖아요. 근데 뭔가 교수님 강연을 통해서 강연을 듣고 나니까 제대로 아니까 두려움이 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강연 중에서는 어떤 걸 꼭 기억해야 할까요? 네, 제가 강의 중에도 여러 번 강조드렸죠. 통증이 없이 유관적 혈뇨, 소변이 시뻘겋게 나오면 한 번을 나왔어도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그 원인을 찾으셔야 됩니다. 혹시 오늘 이거 시청하신 시청자분들 중에서 내가 재작년에 그런 일이 한번 있었는데 하시는 분들도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다른 중대한 질환이 없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다음 주 강연도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다음 주에는 어떤 주제로 살펴볼까요? 예, 다음 주는요. 제가 전전번 주에 왜 여성 요실금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더 포괄적인 과민성 방광에 대해서 다음 주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강연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백세인생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한 백세인생을 위하여!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